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최근에 저는 주택 가격이 좀 굉장히 비싸졌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다니다 보니까 너는 그럼 뭐 집 안 사냐 뭐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자산 가격이 좀 고평가됐을 때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자산 가격이 저평가됐을 때 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결국에는 좋은 성과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비싸졌을 때는 너무 적극적으로 사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다만 집이라는 거가 결국에는 주거 서비스의 연장이기도 하다 보니까 집을 뭐 영원히 안 살 수는 없다고, 그리고 또 소득이 생긴다면은 소득에 비례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게 또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러면은 요즘에 좀 저평가된 그런 주택들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접근하는 관점이 어떤 지역이라던가 이런 걸 위주로 좀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거는 한국의 주택을 면적으로 나눠본 거거든요. 특히 아파트 1100만 채를 면적으로 나눴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화면에 갖고 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전용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60제곱미터를 넘으면서 85제곱미터 이하가 한국에서는 약 30평에서 이제 34평 정도가 되는 건데, 고평형대 아파트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은 아파트가 처음 지어지던 60년대 말부터 이 85제곱미터라는 면적이 이게 국민주택 면적이라고 해서 요게 그대로 반영이 조금 됐습니다. 근데 사실 되게 좀 재밌지 않습니까? 보통의 어떤 면적이라는 거는 십진법으로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85제곱미터라는 게 국민주택 규모가 되었고, 이거 위주로 많이 지어졌고요. 그리고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아시겠지만 공급 평형 기준으로 25평 정도 되는데, 그게 여기 보시면은 40이 넘으면서 60제곱미터 이하, 요게 30.8%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평에서 34평이라고 하는 대표 평형이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의 75%니까 4채 중에 3채는 전부 이런 평형대고요. 나머지는 40제곱미터가 안 되는 소형 아파트, 이거는 주로 10평대, 12평, 13평이거나 아니면 15평, 17평, 19평 이런 평형대가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비중이 약 9%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85를 넘어선 순간부터는 우리가 이거를 대형평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대형평도 비중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용 면적 85에서 100제곱미터, 이거를 보통 공급 40평이라고 보거든요. 전용 한 95제곱에서 전용 100제곱으로 공급하면은 이제 39평, 38평, 39평, 40평 이렇게 되는데, 요 비중은 또 적어요. 요게 전체 주택의 한 2% 정도 되지 않습니다. 이 85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를 넘는 주택이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냐면은 서울 수도권에서는 위례 신도시이고요. 그리고 전국으로 보면은 세종시가 38평, 39평대 면적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85제곱미터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면적이 좀 큰 고급주택이다, 아니면 대형 평형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게 제일 많은 데가 위례하고 세종시가 많습니다. 그렇게 많았던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인간이 그 주거로 필요로 하는 면적들이 점점점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순응해서 이 면적을 바꿨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진짜 대형평이라고 부르는 게 요 100제곱미터를 넘어가는 구간, 100에서 130m 제곱미터가 있는데, 이쪽은 통상 115제곱미터 전용 면적으로 공급이 되는데, 이게 바로 48평형대 되겠습니다. 48평형대부터나 아니면은 125가 넘어가게 되면 52평 정도 되는데, 48평, 52평 이런 평수 되면 진짜 큰 집이잖아요. 이런 48평 넘어가는 집들은 방도 4개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데는 설계에 따라서 방이 5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반대로 어떤 데는 방이 오히려 더 3개일 수도 있어요. 이 방을 조닝 단위로 엮어가지고 어떤 방의 용도를 획정하는 게 아니라 그 존으로 쪼개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존 이런 거를 조닝 설계라고 하는데, 조닝 설계를 해가지고 방을 더 줄이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때부터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비중을 보시면은, 그래서 한국의 과연 대형평 주택은 몇 퍼센트 정도가 되냐를 봤을 때 50평대까지 비중도 1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분포도를 보면은 정규 분포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친, 외도가 높죠. 이게 완전 치우친 그 스큐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34평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공급이 좀 충분한 편이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지만은 요 다음으로 넘어가기에는 일단 요 첫 번째 칸의 비중이 너무 작다 보니까 여기서 이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 다음 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 85에서 100제곱미터가 한 요만큼 한 15에서 20% 정도 되면은 자연스럽게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갈 텐데 일로는 이사를 가지 못하고 두 칸 건너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4평 살다가 48평 가거나 52평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집값이 너무 비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34평이라는 면적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집이라는 게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면이 있는 게 또 사실이고, 우리가 많은 국가에서 그 1인당 주거 면적을 규정을 하고 있고 최소 주거 면적도 규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인간이 거주하는 그런 공간들이 넓을수록 그 주거 퀄리티가 높다는 거는 주제의 사실이거든요. 근데 한국이 아시겠지만 이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인당 주거 면적이 가장 적은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당 주거 면적이 33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게 한 30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9평, 10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보다도 작아요. 일본은 전체 주택 6천만 채 중에서 3천만 채 이상이 굉장히 넓은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그 일본의 전체 1인당 주거 면적이 한국보다 좀 더 높고요. OECD 평균으로 따지면은 대부분 40제곱미터니까 한 13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13평에 산다는 거는 2명 살기에 26평이 적당하고 3명 살기에는 39평이 적당하고 4명 살기에는 52평이 적당하다 이겁니다. 그거를 제가 여기 숫자를 써온 겁니다. 뭔 얘기냐? 한 명이 살기에는 20에서 40제곱미터가 적당하고 2명이 살기에는 인당 13평 하게 되면은 25평이 적당하고 3명이 사는 거는 요 칸이 아니라 3명은 34평이 아니고 3명이 사는 거는 38평이 적당하다는 거고요. 4명이 사는 거는 52평이 적당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정수잖아요. 이게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끊어지기 때문에 정수로 떨어지는데 우리가 가구당 인원수, 세대원 수를 계산할 때는 한국이 약 2.4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0.4라는 숫자 놓고 2명이거나 3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은 현재 우리는 어떤 분위기냐면은 3명이 살아야 되는 집을 이 34평에 끼어서 살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주택이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아파트는 좋은 편에 속하고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주거 품질이 낮기 때문에 아파트 34평에 3명이 살면은 지금 너무 이제 호강에 벅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전국적으로 지표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인당 가구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게 맞는데 현재 우리나라 주택의 실제 과거 공급된 그런 추세들을 보자면은 3인 가족 이상이 살기에 점점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면적들이 근데 그 구성을 충분히 채우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면 좀 좋겠냐면은 앞부분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게 뭐냐라고 말씀을 했는데 한국에 이렇게 대규모 주택들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어지다 보니까 주택 시세를 주로 얘기할 때 34평 이하 아파트 시세를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4평 이하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장 가격이 높은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꾸로 막 50평, 60평으로 가는데 30평대랑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그런 단지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주택의 적정가는 제가 제 채널도 그렇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도 그렇고 책에도 그렇고 입지 가치와 상품 가치를 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품 가치 측면에서 대형평이 갖고 있는 상품성, 건물 그 자체의 상품성은 굉장히 높은데 이런 대형평이 대단지에 있으면 굉장히 비싼데 소단지에 있으면 좀 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제 생각 공개하게 되면은 저하고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쟁 경합을 해야 되니까 이게 썩 좋은 건 아닐 수는 있는데 제가 그냥 갖고 있는 생각은 앞으로 1인, 2인, 3인, 4인이라는 정수는 계속해서 변함없이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1인 가구가 2인 가구가 아무리 많아진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는 그거를 전부 수용할 법한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다. 특히 2인 가구까지는요. 2인 가구가 아무리 지금보다 더 면적에 대한 요구 조건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25평부터 34평 아파트는 한국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25에서 34평에 대한 니즈는 이미 충분히 달성하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뭐가 없냐? 전 두 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1인 가구. 1인 가구가 거주하는 17평 이하 아파트가 현재 너무 없고요.
비중이 9%밖에 안 되죠. 현재 1인 가구는 지금도 26%고 미래 되면 35%로 1인 가구 비중이 굉장히 증가하는데, 공동주택에서 1인 가구를 포용하고 있는 이런 아파트 단지는 너무 없다 보니까 1인 가구가 거주할 만한 13평, 15평 이런 평형대가 사실 엄청난 인기입니다. 그 두촌주공 분양할 때도 이제 10평대 분양을 도대체 누가 하나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은 아파트 단지의 10평대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10평대에 대한 그런 인기가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조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쇼티지가 예상되는 거는 대단지인데 10평대 부분이 쇼티지가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단지인데 39평 이상이 현재 비중이 너무 과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2인 가구용 공급은 충분하고 3인 가구 이상 비중은 적어지죠. 근데 3인 가구가 그렇게 늘어나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늘어나진 않을 건데 3인 가구의 비중이 2%는 아니거든요. 현재의 3인 가구는 대부분 다 34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4평 아파트에서 거주 면적이 좁아지는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것이고, 이들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이 3인 가구가 거주하는 40평대 주택 역시 굉장히 쇼티지가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입지 상태라든가 뭐 이런 거가 아니라 투자라든가 분석의 그 패러다임을 축을 좀 바꿔서 지역만 보시기보다는 면적을 보거나 뭐 상품을 보거나 등등 다양한 접근이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가격을 떠나 가지고 앞으로 공급이 부족해질 분야가 그 유망한 분야라고 봤을 때 10평대와 40평 이 두 가지 평형대가 엣지 평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40평도 별로 없다 보니까 50평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50평대부터는 4인 가족 이상이 거주하는 그런 주택들이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전반적으로 그 국민주택 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가격이 과열이 안 된 그런 단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에 뭐 9억 원대 9억 원대의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는 25평 아파트를 생각하거든요. 9억 원대는 부산이나 대구를 가면은 거기서 34평 신축 아파트가 부산에서도 가장 비싼 게 8억 5천 정도 되니까 9억 원이라는 금액으로는 부산에서 34평 신축 대단지를 살 수가 있는 그런 금액이고, 대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서울에서 그런 9억 원이라는 시세를 제시했을 때는 아마 25평 아파트를 구축 단지를 산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사실은 대단지만 아니면은 이제 9억 원이나 아니면 9억 조금 넘는 그런 가격으로 70평대 아파트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그냥 샘플 사례를 갖고 왔는데, 이 샘플은 뭐냐면은 그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 역세권 여기 있고, 여기는 창동은 아시겠지만 제가 현장 답사도 갔던 데입니다. 제 채널에 작년 말에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 현장 답사인데, 현장 답사에 창동 주공 아파트를 보러 갔었잖아요. 근데 창동 주공 아파트 여기가 이제 중랑천이라 이렇게 돼 있고, 호갱론을 볼 때 좀 이렇게 많이 보죠. 어떻게 필터링 하냐면 평형대는 30평대나 20평대 20평대나 30평대 이렇게 국민주택을 필터링 하시고요. 그리고 세대는 대단지가 좋으니까 500세대를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 새 아파트 찾고 싶으면은 입주년차가 뭐 15년 이하. 근데 이 동네는 노원구, 도봉구 이런 지역은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입주년차가 좀 높은 편인데, 이런 식으로 찾거든요. 그렇게 찾으면은 도봉구 창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32평, 이게 지금 주택가격이 조정받았지만 8억 5천이고요. 창동 주공아파트 29평, 이 19단지는 이게 11억까지 갔다가 이렇게 지금 7억 원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이게 막 7억대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면은 34평 동아 청솔 아파트, 이게 8억 6천인데 얘도 11억 7천 갔다가 8억 6천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20평이나 30평대 아파트들은 시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거래가 되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고, 그런 시장 가격이 부침과 등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터를 바꿔가지고요, 주택이 입지와 상품 가치가 있는데, 입지는 이 동네인데 상품은 아닌 거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형대를 45평 이상, 세대수는 근데 지워야 되겠죠. 나는 한 동짜리여도 세대수가 괜찮다고. 그러면은 지도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중흥 S클래스라는 단지가 있네요. 얘는 2001년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23년차 2001년식이고 용적률 250%고 50세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위치는 쌍문역이랑, 여기는 쌍문역
여긴 요즘에 쌍리단길이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인데, 이제 요즘 경리단길 뜨고 나서 전부 빌라 붙어 있으면은 빌라가 있는 지역에 상가주택을 고치면 다 리단길을 붙이는데 이제 쌍리단길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실거래가 23년 4월에 9억 5,500에 거래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거래가 별로 없었는데 리먼 때 8억 갔다가 5억까지 빠졌다가 한 6억 원에서 거래가 되다가 최근에 매우 올라서 거래가 됐는데 이 면적이 74평입니다. 74평이라는 집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평면이 있을 것 같은데, 와, 이렇게 생겼네요. 이 집은 여기가 현관이고요. 현관으로 들어와서, 여기 뭐 현관 앞에 벤치가 있나?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신발장이겠죠? 신발장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양쪽으로 뻗어져가지고 여기 방 2개,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굉장히 큰 안방인 것 같고, 방이 있고, 여기 방 있네요. 그럼 여기는 방이 이제 5개가 되는 거네요. 여기 대형 거실이 있고, 여기 식탁으로 대표되는 속거실이 있고, 여기도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다 보니까 거의 궁궐처럼 으리으리하네요. 이게 얼마라고요? 이게 9억 5,500만 원이에요. 보시면은 이게 50세대 정도 돼 있는데요. 주차 세수가 여기는 평균 3대가 주차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차량이 2대가 있는 그런 경우에 그냥 3대 주차하면서 매우 널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지의 단점은 뭐죠? 이 단지의 단점은 대단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대단지에서 받는 그런 가격대를 받지 못하고 있죠. 대단지가 주는 그런 효과라는 거가 장점이 명확하잖아요. 단지가 크면 클수록 해당 주택의 소유주들이 어떤 특정 커뮤니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커뮤니티는 문화, 교육, 체육 시설을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문화, 교육, 체육 시설이라는 그런 커뮤니티를 단지가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단지 주민들만 주로 이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을 주는 건데, 그 가격이라는 게 어떤 적정선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이제 요 단지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단지니까 커뮤니티는 없겠죠. 커뮤니티는 없지만 주변 인프라에서, 그러니까 근린 생활 시설에서 그런 커뮤니티 기능을 내가 회복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아파트 단지랑 이제 이런 일반 단지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찾아보면은, 호갱노노를 찾아보면 이렇게 서울에서도 쫘라르르륵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주택이라는 걸 우리는 투자 자산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데, 근데 그거를 투자라는 거를 빼고 주택을 바라봤을 때, 그때는 주택이 주거 서비스가 되는 거고, 우리 가족이 필요한 어떤 요건들을 채우면 되는 건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입지 좋고 교육 좋고 막 교육 인프라 따지고 이런 걸 따지면서 결국은 더 상급지로 가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주거 품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면적이에요. 그래서 넓은 면적의 주택을 산다는 거는 다른 어떤 많은 부분들을 메이크업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의 기준에서 면적과 연식, 이 2가지가 그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코어 지표이기 때문에, 약간 새 집이면서 집이 넓기까지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대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려서 오늘 10억 원 이하인, 그러니까 9억 원대에 서울에 있는 50평대 대형평 그런 주택들을 이제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호갱노노를 필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 호갱노노 필터를 이렇게 한번 걸어보면 좋겠습니다. 평형대는 46평 이상, 그리고 가격은 10억 미만으로 한번 걸어볼게요. 그러면은 10억 이하인 40평이 넘는, 그러니까 47, 8평 이상인 대형평 그런 주택들이 잡히게 되는데, 여기 광진구 화양타워라는 것도 있고, 근데 세대수가 대단지가 잡힐 일은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광장동 현대 아이빌알터, 이거는 아파트들 사이에 있네? 그러면 이제 주변 인프라를 대충 써먹을 수가 있는데, 한번 거리를 한번 봐볼까요? 이거 어떻게 생긴 거지? 이제 요렇게 생긴 거구나. 여기 서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생긴 놈이네요. 이 거리마다 이제 보여지는 각도는 조금 다르겠지만 저렇게 생긴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게, 요 단지는 10억 8,500에서 이거 직거래로 올해 9억 5천으로 빠졌던 거고 20년 7월에는 10억 8천 정도였네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제 9억대로 사긴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이게 또 76평이네. 이게 잠깐만, 이거 평면도 있나? 이거 대박이네요. 76평이라니. 아쉽습니다. 이거 평면도가 없네요. 읽어보면은 여기 바로 앞에 장로 신학대학이 있어가지고 주변이 조용하고 시끄럽지도 않다. 차산도 있고 그러겠죠. 여기 보면은 대학교가 있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 테니스 운동장이 있고, 전체적으로 광진구에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 사이사이에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시끄러울 거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진짜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부동산을 너무 투자로 바라보시기보다는 정말 그냥 주거로, 난 정말 내가 주거 문제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시게 되면은 정말 그 찾아지는 집들이 진짜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양타워도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 강북 지역에 조금 자연스럽게 많을 수밖에 없고, 신당 현대 아파트. 특히 구로나 이런 데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구로에 있는 현대 파크빌, 얘도 올해 주택 거래를 5년 만에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2018년에 거래하고 나서 23년에 첫 거래했으니까 이렇게 가격이 튀었거든요. 이것도 99년 준공됐고 뭐 그런 단지이지만은 평형대가 58평의 대단지인데, 평이 이제 단지가 이렇게 생겼죠. 이런 58평의 방 4개로 되어 있으니까 티피컬한 47평 이상의 상위 버전인데, 개별 방 사이즈는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최고 57평 지하 주차장 207대. 와, 여기도 104세대인데 275대니까 세대당 2.7대 주차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데 거주하시게 된다면 주차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혀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50평대가 넘어가는 그런 대단지를 서울 소재 지역에서 그냥 9억대에 살 수 있다는 거는 되게 메리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게 모든 사람에게 모두 적합한 게 아니라 그 입지나 상품이 내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이랑 맞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때 굉장히 들어갈 법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강북 지역에 그리고 서울 권역에 주택들이 이런 거 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 두산 아파트라고 있는데,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아는 아파트인데, 이 석관동에 있는 두산 아파트는 이건 대단지거든요. 이 친구는 약 2000세대급 대단지고요. 지금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아가지고 그 11억까지 갔다가 이제 9억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얘는 대단지고 그래서 49평이고 세대도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막 19세대, 50세대 그런 건 아니고요. 40평대의 전반적인 완벽한 3베이 평면, 그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벽도 그냥 선이 딱딱 떨어지고 현관으로 들어와서 양쪽에 방 있고, 들어오면은 거실과 부엌이 나오고, 부엌도 이제 니은자형 부엌이지만은 여기 화장실 하나 있고 여기에 화장실 하나 더 있고요. 그래서 이런 주택, 물론 얘가 98년식이니까 준공 26년 차고 오래된 주택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주차가 지금 지하주차 1600대, 지상주차가 있는데 세대당 한 대 정도 조금 넘기 때문에 그렇게 편리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 석계역 주변에 있으니까, 이게 철도역이잖아요. 그래서 석계역 주변에 있다 보니까 이게 막 그렇게 입지 환경이 좋은 그런 단지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 환경들은 여기 이문 뉴타운인데 점점 바뀌어 나갈 것이고, 대단지이기도 하고 가격 가성비가 맞는다면은 생각해 볼 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지금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거는 미래에도 정수거든요. 1명, 2명, 3명, 4명이지 미래에 갑자기 1.1명, 2명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0평대 이하 주택이거나 40평 넘어가는 그런 주택들에 대한 선호도는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당 주거 면적이 사실 넓으면 넓을수록 주거의 퀄리티는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평에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게 입지를 떠나가지고 막 꼭 강남권이나 서울 요지에 있는 대형평만이 좋다는 게 아니고요. 이 큰 집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주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그들도 알고 있어요. 나홀로 아파트나 소단지 아파트들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다는 것은요. 그러나 그 얘기는 역으로 말한다면은, 거꾸로 말하면 그 넓은 집에 대한 그런 주거 서비스 측면에서는 가성비가 좋다는 거기 때문에 주거 서비스를 그렇게 해결을 하고, 그리고 투자는 다른 쪽에 하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거주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분리했을 때 우리 선택지가 넓어지고, 제가 이거를 일부러 그냥 서울 소재 대형평만 보여드렸는데, 경기도도 같은 컨셉으로 보시기 시작하면은 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서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탐색 비용이 적게 들어서 남들이 아는 단지니까 그냥 그 가격에 좀 프리미엄이 있지만 그걸 내가 기꺼이 주고 살 것이냐, 그러니까 나는 꼭 대단지 신축이어야 된다, 뭐 이런 조건들만 할 것이냐, 대신에 대단지 신축이면 그 가격에 좁게 살아야 되는데 좀 넓은 집에 그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오늘 제 방송을 듣고 사고관을 확장하셔가지고 자기에게 무엇이 맞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사람인데 집에 제 방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애 때문에 뭐 방이 없다거나 이제 이런 거보다는 나도 내 방을 주면은 거기서 뭐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말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맞으면은 큰 집 가고 싶어. 그리고 교육이요? 교육이 문제이지만은 또 거기 사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게 자기 라이프에 맞아야 되는 건데, 뭐 부모가 중요하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자식이 중요하지 이렇게 댓글들이 달리는데, 저는 부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중요하지. 뭐라 그럴까? 자식은 이제 지금은 피부양이지 않습니까? 예.
애들 미안한데 너네도 크면 너네 마음대로 살아.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갑자기 방송이 막가 방송으로 가고 있는데 여튼 이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투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셔가지고 25평과 34평에 함몰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싼데 더 비싸질 거를 기대하면서 너무나 높은 가격에 연끌하지는 말자. 왜냐하면 사실 다른 좋은 솔루션들은 집에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매매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임차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임차만이 정답이라기보다는 자기한테 맞춘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소위 명품 시계 라인들이 있잖아요. 파텍 필립부터 시작해서 쫘라락 있는데 그 명품 시계들을 수리하시는 그 분에게 물었죠. 어떤 시계가 제일 좋은 시계냐. 자기한테 맞는 시계라고 했거든요. 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한테 구독자분들한테 맞는 집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이 집이 좋다더라 한 그 집을 고르지 마시고 자기한테 맞는 집을 고르시는 그런 눈을 키우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많이 둘러보고 이런저런 그러니까 가치관이 한 군데로 꽂히는 그런 형태의 방송보다는 두루두루 여러 가지 방송을 같이 보시면서 세계관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약간 이렇게 좀 찾아볼 만하고 둘러볼 만한 단지들을 좀 텍스트로 정리를 해가지고 네프콘에 좀 올려놓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관심 가시면은 네프콘까지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